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5차 지원금을 준다는 아주 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어제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바로 이 말이 나왔거든요.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앞에 붙어 있는 말은요,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또 돈 풀어서 현금 살포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참 이걸 보면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현금 살포 외에 도대체 무슨 경제 정책이 있는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무조건 돈을 푼다고 해서 이게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풀 때는요, 그 돈이 실제 소비로 연결되거나 혹은 직접 투자로 연결될 때 이게 소비 진작이 되거나 내수 부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이게 1을 뿌리면 실제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0.2에서 0.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현금 뿌리는 게 소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물론 도움은 됩니다. 물론 도움은 되지만 재정을 낭비하는 만큼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돈 뿌리겠다는 거죠. 돈 뿌리겠다. 저는 이것을 보고 있으면 또 표값을 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뿌려왔으니까 말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 뿌렸죠. 그러면서 2차, 3차, 4차는 사실상이요, 4월 7일 보궐선거 앞두고를 뿌렸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뿌리더라도 이 뿌리는 것들이 보면 표를 향한 어떤 아주 강렬한 집념 같아요. 저는 엇나간 집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엇나간 집념. 국민들은 이제 돈 뿌리는 거에 대해서 너덜머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는요, 그 돈 뿌리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뿌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게다가 돈 뿌릴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념연설을 하면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4%대로. 당초 목표는 3.2%였거든요. 여기에다가 1분기 성장률 발표 후에 한국은행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 중후반으로 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4%대를 이야기합니다. 4%대를. 물론 해외의 투자기관이라든가 해외의 경제기관들이 4% 넘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요,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그에 대한 말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선행이라는 게 4차 대유행,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게 하나가 전제가 있고요. 또 하나 전제는 백신을 계획대로 맞아서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4%를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는 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뀌는 게 부동산 정책, 국민들에게 죽비 맞은 듯한 깜짝 놀라움을 경험했다. 이렇게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스스로 인정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겠다예요. 인정은 했는데 산업정책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말이 없어요. 말로만 앞서는 정책만 많았어요. 이것이 과연 4%대를 땡겨낼까요? 결국은요, 이 4%대 이것과 소비 진작과 내수 부양과 이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뭐가 맞아떨어지느냐? 현금 살포가 말입니다. 그러니 돈을 뿌리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정을 계속해서 뿌리겠다. 1차 때도 많이 뿌렸고 2차, 3차, 4차까지 이게 장난 아니게 뿌렸습니다. 재정을. 돈을 많이 뿌리면 뿌리는 만큼 시중에는요 돈이 많아져서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뿐입니다. 적재적소에 돈이 말입니다. 쓰여지는 사람들에게 아주 최소한으로 뿌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결국 경제를 살리내는 비법이고 재정을 아끼는 비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마구 뿌리겠다는 거죠. 마구 뿌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게 되면 그 후과는 결국 재정 악화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악화가.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본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추경을 엄청나게 해가면서 거의 60조가 넘게 해가면서 작년에 재정을요 60조가 넘게 해가면서 추경을 전체 재정이 570조가 가량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차 추경 11조 7천억 원, 2차 추경 12조 2천억 원, 3차 추경 무려 35조 1천억 원입니다. 4차 추경은 7조 8천억 원이고요. 올해 들어서도 추경을 15조를 했습니다. 이것도 슈퍼 추경입니다. 그만큼 나라 살림이 지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소비 진작이나 내수 부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뭘까? 제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국민 위로금이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뿌릴 거다 그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적재적소가 아니라 전체하게 뿌리다는 전체에게 뿌리겠다는 전체에 뿌리겠다면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때 14조 3천억 원을 만들어서 전체 국민에게 뿌렸죠.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말입니다. 아마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저는 조금 늦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저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전국민 위로금이라는 것은요 대통령이 할 일도 아니고 위로금이라는 것은요 대통령 사재에서 빼면 위로금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면 여론을 충분히 들어야죠. 무조건 뿌리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라 적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4주년 특별담화에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16년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519조 9천억 원입니다. 519조 9천억 원.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요. 846조 9천억 원입니다. 846조 9천억 원. 그럼 도대체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아마 그냥 잠깐 봐더라도 300조 가량 늘려놨습니다. 300조. 아니 600조가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빚이었는데 50%가 늘렸다는 50%가.
이게 문재인 정부의 민낯입니다. 세금 뿌려서 이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요. 단 한마디도. 나라 살림을 개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아우 죄송합니다. 개판까지 나왔네요. 솔직히 개판 만들어 놨잖아요. 예, 부채 덩어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라 살림을.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또 돈을 뿌리겠다는 발상만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소에다가 표를 사는 그런 재난지원금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과연 있나? 우리 경제에 대한, 우리 국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에요. 기축통화야 돈 찍어내면 되겠지요. 그러나 기축통화가 아닌 것은요, 항상 한정된 자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뿌리겠다. 올해 돈까지 돈 뿌리면 여러분, 올해까지 뿌리는 거 400조가 넘습니다. 결국은 나라 빚을 천조 만들겠다는 생각이 천조 만들겠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600조 예산, 600조 국가 부채 이렇게 만들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400조를 늘려서 1000조 국가 부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추경을 하게 되면 1000조가 될 건데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게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줄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 한마디는 꼭 쓰겠습니다. 똥바가지 덮어 쓸 겁니다. 다음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런지 저는 그 자체도 두렵습니다. 나라 부채는 나라 부채대로 올라갔죠. 그죠? 여기에다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이제 노동운동도 본격적으로 정치화돼서 시작을 할 텐데 개정노조법이 시작이 되면 장난 아닌 노동운동이 시작될 겁니다. 과연 이 와중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거를 뚫어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탄소 제로 원년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망조 원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망조. 망국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저는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지금이요, 돈 뿌리기, 현금 살포가 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낸 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쩌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대통령의 사명인데 도대체 나라를 더 혼란시키고 갈라치게 만드니까 여기에다가 국가를 부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점점 망하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어떤 사람보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언행일치가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